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3년이란 시간을 함께 걸어온 끝에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30 중반을 넘긴 나이였기에 아이에 대한 바람은 그 누구보다 간절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 허니문 베이비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던 순간 가슴 한편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형님 부부가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 뒤 시어머님의 부름을 받고 시댁을 찾았고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버지, 수빈이 임신했어요. 임신? 그게 정말이니? 시어머님 눈동자가 저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 시선 아래서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하의 말이 쏟아질 거라 기대했지만 시어머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네 형님은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인데 니들은 벌써 애를 가졌다고? 니들한테는 이렇게 쉬운 일이 첫째네한테는 왜 그리도 힘든 일인지 모르겠다. 니들 애 가졌다고 하면 첫째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입 밖에 꺼낼 생각도 하지 마라. 알겠니? 순간 귓가를 스치는 그 문장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분명 축하받아야 할 소식인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결국 시아버님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 축하는 못해줄 망정이지. 손주 가진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오직 답답하면 이러겠어. 니들이야 바로 애기 가져서 애 못 갖는 사람 심정을 잘 모르겠지만 그게 보통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다. 물론 곧 배가 불러올 테니 첫째네한테 알리긴 하겠지만 너무 티내지 말라 그 말이야. 애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 심정이 오죽하겠어. 시어머님이 땅이 꺼지도록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애써 그 감정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눈치를 살피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형님의 심정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가슴 한편에 자리한 서글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휴대폰이 울려서 보니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수빈아, 아버지가 돈 좀 보냈으니까 맛있는 거 사 먹으렴.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건 첫째네가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나도 옆에서 지켜보니 첫째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긴 하더구나. 특히나 첫째가 나이도 많다 보니 더 조바심을 내는 것 같더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아버님 목소리가 따스했습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암튼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전화했어. 그리고 정말 축하하고 고맙구나. 나도 이제 할아버지 소리 듣게 돼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 다만 내색하기 힘들어서 입 다물고 있었던 것뿐이야. 정말 고맙구나. 아버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지. 암튼 항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야 비로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곧이어 인터넷 뱅킹을 확인하던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100만 원이나 입금하셨는데? 진짜? 오, 그동안 아버지가 별로 말이 없으셔서 잘 몰랐는데 이제 보니 손주를 진짜 많이 기다리신 모양이야. 아버지가 표현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인 줄 오늘 처음 알았다니까. 아버지 말처럼 형이랑 형수님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니까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줘. 그제야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형님을 만날 때마다 잔뜩 긴장한 채
마주해야 했습니다. 되도록 임신한 티를 내지 않으려 부단히 애를 썼어요.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댁에 모여 식사를 마친 뒤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형님이 저를 말렸습니다. 동서, 임신한 사람이 설거지는 무슨 설거지야. 내가 할 테니까 앉아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귀하게 온 아이인데 항상 조심해야 해. 형님이 거듭 저를 말리자 시어머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임산부도 움직이고 해야 한다는데 설거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 순간 형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임산부인 동서한테 설거지를 시키려 하시는 거예요? 임신하면 몸이 얼마나 힘든지 그 누구보다 어머님이 잘 아시잖아요. 형님의 일침에 아주버님과 남편이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시아버님도 묵묵히 주방 쪽으로 향하고 계셨어요. 결국 아주버님과 남편이 설거지와 뒷정리를 도맡았고 저는 거실에 앉아 형님이 건네주는 과일을 받아 먹었습니다. 내가 예쁜 걸로만 사왔으니까 많이 먹어. 형님, 정말 감사해요. 형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동서, 비록 내가 아기가 안 생겨서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난 질투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으면 좋을 게 하나 없을 것 같거든. 난 반드시 우리 아기가 찾아와 주리라고 믿어.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그 말을 끝내는 순간 형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 안에 형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 애써왔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의 진심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착한 형님에게 어서 빨리 아이가 찾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 나 임신했어. 병원까지 다녀왔어. 수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요?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 이게 다 동서 덕분이야.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동서가 전에 내 배에 손 올리고 빨리 엄마한테 와라 그랬잖아. 그 이후로 진짜로 임신이 됐더라고. 아마도 우리 조카가 복덩인가 봐. 난 뱃속에 조카가 도와준 것만 같아. 계속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있지? 그렇게 안 생기던 아이가 생긴 게 진짜 신기하잖아. 형님, 정말 감사해요. 목이 메었는데요. 시어머님 때문에 가끔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지만 형님이라는 존재 덕분에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어요. 형님의 따스한 마음이 제게는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어주었으니까요. 그 이후 형님의 배도 점점 불러왔고 저 역시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님과 함께 육아용품을 사러 다니기도 하고 태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냈어요. 같은 시기에 엄마가 된다는 것, 그 설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건강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 주었어요. 시아버님은 연신 환한 웃음을 지으셨고 남편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만은 어딘가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왕이면 아들이었으면 했는데 아쉽네. 내가 얼마나 기다리던 손주인데 딸이 나와서 조금 아쉽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나무랐습니다. 당신은 그놈의 입이 팡정이라니까.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간지덕지해야지. 할머니가 돼서 그게 할 소리야? 시어머님이 주눅든 채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딸 민서가 세상에 온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을 꼭 쥐고 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아장아장 서툴게 걸음마를 떼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첫돌을 맞아 가족들과 친척들을 불러
소박한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축복의 인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민서는 연신 방긋방긋 웃어댔고 그 해맑은 표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따스하게 물들었어요. 잠시 후 동생이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두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된 채 작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었어요. 하나뿐인 내 조카 민서야, 생일 축하해. 이건 이모가 특별히 부탁해서 만든 반지니까 잘 간직해야 해. 한마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야. 정말? 역시 이모밖에 없네. 친구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특별히 부탁해서 만든 거야. 민서한테 추억이 될 만한 반지를 주고 싶었거든. 그럼 엄청 비싼 거 아니야? 하나뿐인 조카인데 그 정도도 못하겠어? 저제 정말 고마워. 남편이 반색하며 상자를 건네받았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어요. 금빛 찬란한 반지 하나가 조명 아래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와, 반지 엄청 특이하고 진짜 예쁘다. 반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표면을 따라 우아한 선들이 흐르듯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자 마치 동화 속 공주의 보석처럼 은은한 광채를 뿜어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 첫 조카의 첫 생일을 위해 동생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꼿꼿이 찡해지는 것을 느끼며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동이야. 잔치가 무르익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할 때 시어머님이 불쑥 제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둘째야, 니들 정리하려면 바쁠 텐데 반지는 내가 보관해두마. 오늘같이 정신없을 때는 잃어버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집에 잘 보관해뒀다가 돌려줄 테니까 나한테 맡기렴. 시어머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아서 자칫하다가는 분실의 위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왠지 모르게 선뜻 내키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가슴 한구석에서 미세한 망설임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님, 정 위험하면 제 동생한테 맡겨도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잘 돌려줄게. 그래, 엄마한테 맡기자. 남편마저 시어머님 편을 드니 더 이상 거절하기가 난감해졌습니다. 그럼 잘 보관해 주세요. 당연하지. 내가 잘 보관해 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렴. 시어머님이 민서의 돌반지들을 챙겨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지만 그저 기우이길 바랐어요. 돌잔치가 끝난 뒤로는 둘 다 지쳐서 한동안 정신을 차릴 틈이 없었습니다.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고 민서를 돌보고 일상으로 돌아가느라 또다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서, 돌잔치 하느라 힘들었지? 네, 생각보다 챙길 게 많은 거 있죠. 아직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럴 것 같아서 연락했어. 저기 다음 주에 아버님 생신이잖아. 아, 맞다. 곧 아버님 생신이죠. 깜빡하고 있었네요. 동서는 워낙 바빴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식당 예약해놨거든. 거기서 밥 먹으면서 생신 파티하면 될 것 같아. 정말 감사해요. 그날 선물 드리고 할 거니까 준비해서 와. 아무래도 돈으로 드리는 게 제일 낫지 않겠어? 그니깐요. 형님은 얼마 하실 거예요? 형님과 금액을 상의한 뒤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님께 맡긴 금부치는 전혀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아버님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다 함께 둘러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시아버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에 덩달아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시댁으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어요.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 그제야 문득 민서의 돌반지들이 떠올랐어요.
어머님, 온 김에 민서 돌반지 찾아갈게요. 그렇잖아도 주려고 잘 넣어뒀으니까 갈 때 가져가렴. 첫 손주 돌반지라 내가 보자기에 잘 싸서 보관해뒀어. 시어머님이 별다른 내색 없이 보자기에 쌓인 것을 건네주셨습니다. 고이 접힌 천이로 손을 얹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괜한 걱정이었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돌반지를 확인하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자기를 펼치고 하나하나 꺼내어 확인해 보는데 왠지 반지 몇 개가 사라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급한 마음에 반지를 전부 다시 확인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특히 동생이 정성껏 맞춰준 그 반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던 그 반지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반지가 몇 개 없어진 것 같아. 동생이 준 반지도 없는 것 같아.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었지만 불안은 숨길 수 없었어요. 남편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어. 반지가 없어진 거면 엄마가 빼돌린 거라는 말인 건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봐. 다른 건 몰라도 동생이 준 반지는 워낙 특이한 반지라 모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머님께 한번 여쭤봐줘. 알았어.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 그거 진짜 신경 써서 만든 거라고 하니까 꼭 좀 확인해줘.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찾아야 하거든. 며칠이 지났고 남편이 시어머님께 여쭤보고 왔다며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반지 말이야. 엄마는 모르겠다는데? 그냥 돌잔치 날 가져간 그대로 우리한테 돌려준 거라는데? 가슴속에서 무엇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억눌러도 억눌러지지 않는 분노가 목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동생이 준 반지가 발에 달려서 어디로 갔단 말이야? 혹시 그날 잃어버린 거 아닐까? 설마 엄마가 손주 반지를 가져가셨을 리가 없잖아. 우리 엄마가 가끔 복장 터지게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손주 돌반지를 가지고 가실 정도는 아니시잖아.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따져 물을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시어머님의 말투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큰 탈이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시어머님을 몰아세울 순 없었으니까요. 결국 마음 한켠에 응어리를 묻어둔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조카 현우의 돌잔치 날이 되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생명이었기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돌잔치 내내 형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3년 넘게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던 아이, 그 아이가 벌써 첫 생일을 맞이하다니 형님의 눈물 속에는 그 모든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동 가득한 돌잔치가 끝나고 시댁으로 자리를 옮겨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가운데 형님이 반지 하나를 꺼내들더니 신기하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 반지 진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예, 그건 니들만 보라고 했잖니. 시어머님이 다급한 얼굴로 황급히 돌반지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바람에 형님이 반지를 놓쳤고 하필이면 그 반지가 또로르 굴러 제 앞에 멈춰섰어요. 저도 모르게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표면을 따라 흐르는 우아한 선,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던 반지, 동생이 친구 부모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만들었다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어찌나 놀랐던지 숨이 턱하고 막혀왔어요. 그 순간 시어머님이 다급히 반지를 낚아챘습니다. 원래가 돌반지는 엄마가 잘 보관해야 부정을 안 타는 법이야. 현우가 우리 집 장손인데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지켜야 한다. 어머님, 그 반지 잠깐만 볼게요. 글쎄, 돌반지는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니. 우리 민서 반지는 어머님이 막 만지셨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서하고 똑같니? 현우는 우리 집 장손이잖니. 그러니 부정타지 않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지.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제가 갑작스레 언성을 높이자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시아버님도 아주버님도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히고 싶었지만 입술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형님의 행복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조카의 첫 생일인데 그 자리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순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분노가 차올랐음에도 차마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 형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님, 근데 반지 안쪽에 영어로 민서라고 적혀 있던데 민서랑 현우 이름을 헷갈리신 거예요? 아무래도 민서가 첫 손주다 보니 그러셨나 보네요. 순간 귀를 의심한 채 심장이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형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현우 돌반지라고 주셨는데 그 안쪽에 민서라고 영어로 적혀 있어서 하는 말이야. 어머님이 현우 보고 우리 장손 노래를 부르시면서 속으로는 역시 첫 손주 민서 생각뿐이셨나 봐요. 형님이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순수해 보이던지 오히려 가슴이 미어졌어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진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형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형수님, 반지 좀 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반지가 진짜 특이하고 예쁜 거 있죠? 형님이 흔쾌히 반지를 건넸고 남편이 반지를 받아들고는 제게로 성큼 다가왔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진 그 반지를 내려다보는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처제가 준 반지 아니야?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그 반지 같은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대답 하나로 벌어질 일들이 머릿속에 또렷이 그려졌거든요. 그 자리가 아수라장으로 변할 모습과 형님의 상처, 시어머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자 남편도 제 마음을 눈치챈 모양으로 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제, 그때 줬던 반지 말이야. 그래, 민서 돌반지 말이야. 거기에 민서 이름 영어로 적었어? 그렇지, 영어로 적었지. 남편이 동생과 통화하는 사이 시어머님이 허겁지겁 팔을 뻗어 통화를 막으려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님의 키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을 리 만무했어요. 시어머님이 안간힘을 쓰며 펄쩍펄쩍 뛰는 모습이 어딘가 처량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거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주버님은 영문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시아버님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셨는지 굳은 얼굴로 시어머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곧 남편의 외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왜 우리 민서 반지를 현우한테 준 거예요? 반지 돌려받았을 때 몇 개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엄마가 그럴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손주 돌반지를 훔쳐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그쯤에서는 가족 모두가 시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걸 깨달으셨는지 시어머님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주 돌반지 좋은 걸로 해주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침착함 속에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일이 좀 생기는 바람에. 일이라니, 무슨 일이 생겨? 그게 왜 그거 있잖아. 그 스펀지 사기인가 뭔가 그 사기를 당했어. 스펀지 사기가 뭐야? 얘들아, 스펀지 사기가 뭐냐? 요즘 신조어냐? 시아버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남편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외쳤어요. 엄마, 혹시 폰지 사기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자주 가던 미용실 원장이 은행 이자보다 10배나 많이 주는 곳이 있다고 하길래 거기다 돈을 맡겼는데 몇 달간은 꼬박꼬박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자가 안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소개해준 여자랑 돈을 맡겼던 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야. 당신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그 바람에 나도 요즘 사는 게 아니었어. 그럼 작은형 손주 지압 돌반지도 못 준 거야? 당신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닌 거야? 그건 민서 돌반지 몇 개 빼돌린 걸로 줬어. 현우한테 준 반지에 민서 이름이 새겨져 있는 줄 알았으면 그걸 지아한테 줬어야 하는데 내가 영어를 모르니까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도 몰랐어. 이 사람아,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몰라. 나도 집안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속이 상한 줄 알기나 해.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폰지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그 모든 사단이 났던 거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주 돌반지를 빼돌려가며 해결하려 했다니 황당함과 분노, 그리고 어딘가 측은함까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시아버님이 우리를 급히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시어머님을 향해 무언가 말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끝까지 듣지는 못했어요.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형님, 오늘이 현우 돌잔치라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정말 미안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울먹이고 말았습니다. 형님 가족의 소중한 날을 망쳐버렸다는 죄책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 입에서 또다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동서, 사실은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네? 일부러 그랬다니요? 형님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현우 손가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돌반지를 끼워주려고 하다가 어머님이 주신 반지를 자세히 봤거든. 근데 디자인이 너무 특이하고 예쁜 거야. 신기해서 구경하던 중에 자세히 보니까 돌반지 안쪽에 민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처음에는 어머님이 착각을 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한 거야. 거기다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데요? 나한테 우리 현우가 장손이니까 반지를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더더군다나 동서한테는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하필 동서한테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서가 딸을 낳아서 기운이 안 좋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뭔가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래서 일부러 다 있는 자리에서 반지 자랑을 했던 거야. 근데 역시나 내 생각이 맞았던 거지. 동서, 조금 전에 반지 보자마자 민서 반지인지 알아봤으면서 시끄러질까봐 입 다물고 있었지? 아까 동서 표정 보고 딱 알았어. 오늘 현우 돌잔치인데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동서, 마음 써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형님. 오늘같이 기쁜 날에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할 뿐인데요. 형님과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형님의 목소리는 따스했어요. 저를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위로해주고 있었거든요. 형님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토록 좋은 형님이 있다는 사실이 커다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님은 친구분이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이 사기당한 돈을 일해서 전부 메꾸라고 했거든요. 평생 바깥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던 분이 일터로 향하는 모습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형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아버님께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어머님 평생도록 집안일만 하셨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한 거잖니. 그나마 돈을 그 정도만 가지고 있었으니 빵정이지.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지 않으면 또다시 사고칠 수도 있으니까 고생 좀 해봐야 해. 돈 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야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상한 짓 안 하지. 난 살다 내 마누라가 폰지 사기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니까. 뉴스 같은 걸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그런 생각만 했는데 내 마누라가 그런 사기를 당하다니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근데 저도 사기당한 사람 봤는데요. 그 사기꾼들이 말을 진짜 그럴싸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빠져든다잖아요. 암튼 니들 엄마는 고생 좀 해봐야 하니까 다들 신경 쓰지 마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손주 돌반지를 빼돌릴 수가 있어. 니들 볼 면목이 없다. 시아버님이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기에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진정성 있는 사과가 마음의 응어리를 말끔히 녹여주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반찬 가게에서 한동안 일하며 사기당한 돈을 메꿔나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돈을 다 메꾼 뒤에도 시어머님은 돈 버는 게 좋다며 계속해서 일터로 향했어요. 시어머님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가게 사장님이 보너스도 챙겨주시고 손님들 사이에도 입소문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시어머님이 직접 반찬 가게를 열고 싶다는 뜻밖의 말을 꺼냈는데요. 처음에는 시아버님이 망설였지만 마침 회사에서 퇴직 압박이 이어지던 터라 결국 사표를 냈고 두 분이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게가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손맛을 아는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갔고 시아버님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셨어요. 두 분이 나란히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정겨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다리를 삐끗하셨다는 연락에 온 가족이 반찬 가게로 모였어요. 걱정이 되는 마음에 서둘러 도착했는데 시어머님이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사기를 괜히 당한 게 아니었다니까. 그때 사기 안 당했으면 이런 가게 할 생각이나 했겠어. 그때 사기당하길 잘했다니까.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게 할 소리야?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시어머님은 여전히 말실수를 자주 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었기에 다 함께 웃고 말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님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듯 시간은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민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님이 민서를 불러서 갔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야, 이건 할미가 주는 입학 선물이야. 어머님, 이게 뭐예요? 상자를 열어보니 반짝이는 반지와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정성스레 고른 흔적이 역력했어요. 예전 일이 계속 잊혀지지가 않아서
내가 준비했어. 민서야, 그 반지랑 목걸이 할미가 열심히 번 돈으로 준비한 거니까 잘 간직해. 그리고 할미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주름진 손으로 민서의 작은 손을 꼭 감싸쥐었어요. 할머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해? 민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어. 우리 첫손주 민서를 할미가 참 많이 사랑해. 나도 할머니 진짜 많이 사랑해. 민서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팔로 시어머님의 허리를 감싸 안자 그 순간 시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 사이로 타고 흐르는 그 눈물 속에는 미안함도, 감사함도, 사랑도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시어머님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이 이토록 행복해질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늘 형님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형님의 지혜를 절반도, 아니 그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 삶의 태도만큼은 마음에 고이 새겨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형님을 닮아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조용한 다짐도 함께 품어봅니다.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그 중심에 늘 계셨던 형님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